네, 2-3절 전압입니다. 앞줄에서 배운 바와 같이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요. 이러한 힘을 극복하고 전하를 주어진 거리만큼 떼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양의 에너지가 일의 형태로 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반대극성의 전하들이 그들 사이의 간격으로 인해서 일정한 위치의 에너지, 그거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하들의 위치 에너지의 차를 우리가 보통 전이차 혹은 전압, 볼티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기 회로에서 구동력, driving force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전압의 정의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V는 전압을 가리키고요. Q는 쿨롱으로서 전하의 양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1볼트라는 것은 1쿨롱의 전하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1줄의 에너지가 사용이 될 때 두 지점 사이의 포텐셜 차, 전압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DC 전화번입니다. 전화번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voltage source라고 이제 네, 다음은 DC 전화번입니다. 전화번은 우리가 보통 볼티지 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기 에너지 혹은 기전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화번이죠. 그래서 전압은 기계적 운동과 결합한 화학 에너지나 빛 에너지 그리고 자기 에너지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 보통 DC 전화번에 대한 기호는 이러한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C 전압에 대해서 이제 그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설명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한 일정한 전압이 주어질 때에 전류의 양이 증가를 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변함이 없지만 많은 전류가 이제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실제 경우에는 전압의 값이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원래 그 전압의 높이가 줄어들게 되죠. 자, 이게 그 실제 리얼 월드에서의 얘기이고요. 이상적인 거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 우리가 구리 아연 전지라고 부르는 고등학교 아마 시간에 화학 실험을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구리 아연 전지입니다. 보통 전자를 흘리기,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통로가 이제 제공이 될 때, 여기서 외부 통로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 아연에서 구리까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로를 외부 경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반응이 계속돼서 이 아연, 징크 아연은 부식이 되고 구리 이온은 전자 결합해서 구리 금속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액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과 안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그 용액 안에 있는 그 구리의 부피가 약간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은 배터리, 태양전지, 연료전지, 그리고 발전기 등을 포함을 하는데 이것처럼
그 황산용액에 그 녹아 있는 아연과 구리를 이용한 배터리 모습을 보시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단일 셀 배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다중셀 배터리 한 예인데요. 모든 배터리처럼 그 자동차 배터리에는 전하를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돼서 외부 통로가 정될 때 전류로 변환될 수 있는 화학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터리를 우리가 이제 충전한다, 뭐 여기 그런 말을 보통 쓰는데요. 배터리에서는 이제 화학 반응을 역행시킨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통 이제 그 단일셀 배터리를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셀들을 연결들을 해야 되는데 A번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직렬 연결 셀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직렬 연결을 하면은 전압을 이제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B번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 연결셀인데, 병렬 연결셀은 전류의 용량을 증가시킬 때, 전압은 동일하지만, 흐르는 전류의 양을 증가시킬 때는 B번처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 연료인 수소를 산화제인 산소와 결합함으로써 화학 에너지를 DC 전압으로 이제 직접 변환하는 장치인데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제 물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반응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이제 물이 생긴다는 게 일반 배터리와는 이제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에 대해서 전류와 전압과의 이제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자, 그 이상적인 전압원이라고 할 수 있는 회로에서 보통 이제 요구되는 임의의 전류에 대해서 일정한 이제 전압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전압원에 대한 전류 IV 곡선, 즉 이 IV는 전류와 전압을 뜻하는데요. 모든 전류에 대해서 일정한 전압을 가져야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적인 전압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뭐 전압이 약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류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전압은 약간 드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기게 되는 이유들은 뭐 수업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전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전압을 이제 배우고 넘어왔는데요. 이 그 전압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림에 보시면 이제 물질에 있는 자유전자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자유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프리하기 때문에 이제 랜덤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전류라는 거는 일정한 방향으로 전압이 인가가 되면 이렇게 전압이 인가가 되면 전자가 흘러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류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전하가 흐르는 율, 그래서 rate of flow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전류라는 것은 시간과 전하량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 t에 대해서 한 지점, 여기 한 지점이죠. 한 지점을 통과해서 흘러가는 전하, 그 쿨롱의 이라는 단위로 쓰는 이 전하의 양이
얼마냐, 이게 바로 이제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암페어의 그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쿨롱의 전하를 갖는 수많은 전자가 1초에 주어진 단면적을 이동하는 것이다. 1초에 요 하나의 단면적을 1쿨롬의 전하가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1암페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가 밑에 하나 있는데요. 자, 그러면 2쿨롬의 전하가 5초 동안 통과를 했다. 그러면 전류가 얼마냐? 바로 위에 있는 식을 구하면은 이용을 하면, 자,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0.4 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류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건데 전압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류원인데, 이상적으로 이제 전류원은 임의의 부하를 보통 우리는 이제 로드라는 영어와 보통 혼용을 하고 있는데요. 로드라는 거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구를 연결한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전열기를 연결한다거나 텔레비전을 연결한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하들이죠. 그래서 이 부하에 대해서 일정한 전류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전류원인데요. 이상적인 전류원에 대한 전류 전압 곡선은, 자,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를 하는 게 맞고요. 자, 실제적으로는 이만큼의 갭이 있죠. 그래서 전압원이나 전류원이나 실제 세계에서는 차이가 난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게 이 전류원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계측기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들을 하는데요. 전류원은 보통 전압원만큼 흔하지 않은데 제품 테스트에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류원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 배터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시 전원인 AC 전원을 이용을 해서 보통 우리 쓰는 어댑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댑터를 이렇게 계측기 형태로 프로그래머블하게 내장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전압을 제어해서 이제 정밀하게 제어를 하겠죠.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어진 조건들도 프로그래밍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